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만 알고 싶은 채널 담백한 브랜딩 드로우앤드류입니다. 여러분, 요즘 각자 퍼스널 브랜딩 잘하고 계시나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었다고 또는 실제로 효과를 봤다고 메시지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브랜딩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자기만의 방법을 연구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나 많은 분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팔로워를 많이 늘릴 수 있을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씁쓸하지만 제 의견을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팔로워 늘리기, 이거에 대한 제 답변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개인 계정 말고도 여행, 뷰티, 맛집 같은 계정들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세요. 첫 번째, 팔로우, 언팔로우는 해도 되나요? 팔로우, 언팔로우란 쉽게 말해서 선팔을 먼저 한 다음에 마팔을 유도해서 그 뒤에 언팔을 해서 팔로워를 키우는 방법이에요.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죠. 저는 이 방법을 하실 때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계정이 브랜딩이 정말 잘 되어 있고 희소 가치가 있다고 자부하신다면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굉장한 미모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러면 아마 이 방법으로 빠르게 성장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브랜딩이 없고 희소 가치가 없는 채로 팔로우, 언팔로우를 한다면 그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해시태그 마파를 들어가서 매일 200명을 팔로우를 합니다. 정말 운이 좋아서 절반의 사람이 마파를 해줬을 때 100명이 마파를 해줄 거예요. 그렇게 매일 100명씩 늘려서 한 달에 3000명을 만들어요. 근데 이 중에 3분의 1은 뒤통수를 칩니다. 그러면 한 2000명 정도가 남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6000명을 팔로우해서 2000명의 팔로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계정당 팔로우를 할 수 있는 최대치가 7500명으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언팔을 해야 될 때가 와요. 그렇게 팔로우를 하던 계정들을 언팔을 쭉 해요. 그러면 그 마팔하고 있던 2000명의 사람들도 정리가 되겠죠. 그때 만들어 놨던 그 2000명의 사람이 그걸 알아채고 거기서 절반은 아마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러면 팔로워가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쳐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또 나중에 언팔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게 올랐다 줄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몇백 명 정도는 남겠죠. 그렇게 6000명을 팔로우를 해서 언팔을 하고 나면 800명 정도를 얻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 800명은 진성 팔로우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아마 인스타를 자주 안 들어가는 사람인 경우가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언팔을 한 것도 눈치를 못 챈 거겠죠. 이런 식으로 800명의 팔로워를 키워서 10K까지 찍으려면 좀 너무 지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려고 하신다면 진짜 브랜딩이 잘 되어 있고 희소 가치가 있고 아니면 정말 빼어난 외모를 소유하셨거나 그런 계정이면 언팔을 당할 비율이 좀 줄어들겠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계정에서 내가 뭔가를 얻어갈 수 있다 생각이 들면. 여기서 두 번째, 그러면 팔로워를 어떻게 늘리나요?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브랜딩이 약하다, 희소 가치가 좀 적다, 그러면 우선 천천히 선팔을 해서 마팔을 1000명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서로 마팔을 하고 있는, 팔로우도 1000명, 팔로윙도 1000명, 대신에 이 1000명이랑 정말 열심히 교류를 하세요. 댓글, 좋아요 꼭꼭 달아주고, 그렇게 마팔이지만 자기랑 같이 소통하는 진성 팔로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좋아요와 댓글을 꾸준히 해줄 테니까 내 게시물이 알고리즘에 올라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발받침을 해주는 거죠. 그때부터는 정말 계정 브랜딩을 좀 잘해서 컨텐츠로 승부를 봐야 돼요. 그렇게 노출 빈도를 높인 컨텐츠를 통해서 내 계정으로 사람들이 유입이 되었을 때 여기 팔로우 하고 싶다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마팔을 굳이 하러 다니지 않아도 조금씩 팔로워가 늘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해시태그 담백한 브랜딩도 만든 거예요. 오늘 보니까 게시물이 700개가 넘었죠. 그러니까 해시태그 마팔, 소통, 이렇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쓰는 해시태그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해시태그 담백한 브랜딩 하세요. 이게 정말 퍼스널 브랜딩으로 자기를 찾아가고 발전시키는 담백한 사람들이 모인 거니까 벌써부터 서로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달아주고 그런 진정성 있는 교류가 오가면서 서로 담백한 식구들, 담백한 친구들, 저보고는 두유 감성이라고 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세 번째, 좋아요를 많이 누르면 되나요? 아마도 이거는 좋아요 반사를 두고 하시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런 해시태그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요즘 제가 한국 팔로워들이 많아지고 그 해시태그 담백한 브랜딩으로 소통을 하면서 한국어 해시태그들을 많이 보는데 재밌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해시태그 뽀짝뽀짝, 해시태그 뽀시래기 이런 것도 있고,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자기랑 관련 있는 해시태그로 가서 누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패션이면 패션, 뷰티면 뷰티, 그렇게 특정 범주 안에 있는 해시태그를 쓴다는 거는 그 카테고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는 거니까 그 사람들의 사진을 좋아요를 눌러줬을 때 그 사람들 한 번이라도 자기 계정으로 들어와서 볼 거고,
만약에 그 계정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를 눌러주고 팔로우를 하겠죠. 저는 예전부터 저를 팔로우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시간이 될 때마다 그 계정에 들어가서 좋아요를 몇 개 눌러주고 나왔어요. 제가 뭐 마팔은 못해주더라도 사진을 몇 개를 좋아요해주고 나옴으로써 그 계정과 나를 연결해주는 액티비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이 상대방에서도 나의 사진을 더 좋아요를 많이 눌러줄 거고, 그럴수록 그 사람의 피드에 내 컨텐츠가 많이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게 나한테 팔로워가 유입이 됐을 때 그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것도 팔로워를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번째, 저는 여행 계정입니다. 저는 뭐 맛집, 카페 계정입니다. 저는 일상, 패션 스타일 계정입니다. 이런 계정들은 팔로워를 어떻게 늘려야 할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패션, 여행, 뷰티, 맛집, 운동, 스냅 사진, 육아 등등 이런 것들 popular niche라고 해요. niche가 틈새란 뜻인데 니치라고도 하기도 하고 니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뭐 발음의 차이고 똑같은 뜻이에요. 이게 틈새라는 뜻인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다들 자기 일상사진 그런 것들을 올릴 때 이런 식으로 컨셉을 정해서 틈새를 노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니시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데, 지금 나열해드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인기가 너무 많아서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계정도 너무 많죠. 사실 더 이상 니시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제가 이런 계정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하시려면 마음을 비우고 팔로워의 미련을 버리고 정말 즐기면서 하세요. 이 카테고리의 계정을 가지고 팔로워를 정말 너무너무 늘리고 싶다. 그러면 그 중에서 최고가 돼야 됩니다. 최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여행 많이 가고, 뭐 최고로 옷 잘 입고, 또는 최고로 화장을 잘해야 되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팔로워를 늘리기를 바라는 건 욕심인 거죠. 그런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니시 다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니시 다운. 틈새를 좁히는 거죠. 이미 이 틈새가 이렇게 넓은데 거기에 나만의 희소 가치로 좁히는 거죠. 그 수많은 계정 중에서 사람들이 왜 내 계정을 팔로우해야만 하는가? 내 계정이 그럴 만한 희소 가치가 있나? 이렇게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이 질문을 꼭 해보세요. 앤드류님, 저는 저만의 감성이 있어요. 그 감성 정말 자기 거예요? 남들이 다 가는 인기 있는 카페에 가서 남들이 찍는 장소에 똑같이 앉아서 찍는 게 정말 본인 거예요? 그걸 본인만의 감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본인만의 희소 가치가 있으면 팔로우, 언팔로우를 안 해도 사람들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감자칩 브랜드가 엄청 많아요. 뭐 포카칩, 스미칩, 레이스 굉장히 많은데 몇 년 전에 뭐가 나왔죠? 허니버터칩, 대란이 일어났죠. 똑같은 감자칩인데 브랜드도 너무 많고 종류도 너무 많아서 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어요. 이 평범한 감자칩에 허니버터라는 희소 가치를 첨가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거 한번 맛보겠다고 달려들었어요. 여러분, 이 희소 가치가 얼마나 큰 힘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예 좁은 틈새의 카테고리를 노리시던가, 내가 꼭 이걸 해야겠다 싶으면 객관적으로 자기를 봤을 때 나에게 나올 수 있는 희소 가치가 뭐가 있나 빨리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안 된다 싶으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정말 내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고 팔로워의 미련을 버리고 정말 즐기면서 하세요. 해시태그를 달고 팔로우 언팔로우를 하고 좋아요 반사를 하고 이런 거는 국수에 올리는 고명 같은 거예요. 조금 더 맛있어 보이게 해서 좀 더 잘 팔리게 도와주는, 그런데 인스턴트 국수에다가 고명을 올린다고 그게 팔릴까요? 아니죠. 우리는 정말로 정성을 들여서 우려낸 육수에 정성을 들여서 뽑아낸 국수를 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고명을 올리는 거예요. 자꾸 이 고명에 너무 목매달지 마세요. 결국은 이 담백한 국물을 만들어내는 건 퍼스널 브랜딩인 거예요. 저도 마법 같은 방법이 있었다면 지금 뭐 500K, 5 million 뭐 이렇게 되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팔로워를 늘리기 이전에 정말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나는 내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끌어낼 것인가, 그거부터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브랜딩 방향이 잡히고 나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리고 팔로워를 늘릴 것인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담백한 식구들 중에서 브랜딩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 계셔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뜰님. 제가 이거를 사실 기뜨님한테 얘기 안 하고 하는 건데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공방에서 만드신 작품들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는데 제가 이 계정을 리뷰해드리면서 칭찬을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이 브랜딩 부분이었어요. 우선 만드시는 제품 자체가 우선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사진도 참 잘 찍으셔서 제가 좋아요를 좀 남발을 했어요. 특히 저는 이 로고가 되게 마음에 드는데 그 손 모양 그걸로 이제 핸드메이드를 나타내고, 그리고 자유로운 새 그게 이제 합쳐져서 이런 로고가 나왔대요. 이름도 되게 이쁘죠. 깃들. 아니, 팔로워가 좀 적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브랜딩이 잘 되어 있고 컨텐츠가 좋은데
팔로워가 느는 건 시간 문제겠죠. 제가 앞으로는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랑 같이 브랜딩 쪽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같이 일하는 인플루엔서나 뭐 브랜드들을 어떻게 브랜딩하고 그 컨셉을 잡아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지금 당장 눌러주시고 해시태그 담백한 브랜딩으로 소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저한테 메시지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 메시지들을 확인하고 나서 답변을 드려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영상으로 이미 대답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답을 다 못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워낙 많이 메시지를 받고 있고, 제 영상을 단톡방이나 또는 친구 3명한테 공유하고 그거를 캡처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답장 다 못 해드린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 영상 꼼꼼히 챙겨봐 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Draw and 들어가세요.